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나 도전을 했던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 과정을 시행착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그 과정에서 배우면서 성공이라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시행착오라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냥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성공을 향해 달리는 길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보다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패에 대한 시각이 조금이나마 변화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패를 겪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죠. 나는 항상 성공을 꿈꿨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노력했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아픔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데,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건 태도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사원에게 멘탈 관리는 매일 하는 샤워와 같기 때문에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멘탈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정의 기운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만나게 되는 고객님들께도 신뢰를 범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프레시한 그런 멘탈을 가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리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일기를 쓴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식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실패를 경험하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탓입니다. 탓을 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탓 정도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완전히 돌려서 정말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내부 기인을 해야 돼요.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외부 기인, 그러니까 탓이나 어떤 일어난 이유를 외부로 돌려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원인을 상대방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외부 환경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우리의 통제력을 상대방에게 또는 상황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즉, 스스로 통제권을 자가상실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통제권을 그리고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제권, 통제력, 능력을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만큼은 즐거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 탓이 아님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편하니까요. 탓을 외부로 돌려버리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기쁨에 그리고 도취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그렇지만 발전적인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제력을 잃기 때문이죠. 반면에 당장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치부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이것을 나의 원인으로 돌려서 그 실패한 과정 속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내가 직접 고치려고 한다면 통제권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 즉, 통제권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가령 축구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를 하는데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드리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드리블 능력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무엇도 탓하지 않고 실력이 부족한 나만을 탓하면서 노력을 하면 드리블 실력이 언젠가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부 환경으로 탓을 하게 된다면, 즉 공을 내가 드리블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버린다면 이 공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드리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권 자가상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최대한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개선하는 편이 좋아요. 물론 상황이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고 탓할 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간 다 발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하나라도 나의 잘못이 있을까라고 돌아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면은 왜 안 됐는지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힌트는 많은 이미 이루신 분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내 발자취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피드백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항상 하셔야 되고 누굴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꼭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또는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핸드폰이든 노트북을 켜셔서 메모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메모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내부 기인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인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나의 내면을 바꾸면 모든 외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내부 기인해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한다면, 나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탓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온전히 내가 책임을 가지고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더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실패를 받아들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엑스트라가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모든 시점이 본인에게로 향해 있죠. 잘못도 주인공의 책임, 잘한 것도 주인공의 노력.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 것은 주인공의 덕시라고 보는데 안 된 거는 엑스트라의 원인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정작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탓을 남에게 하는 순간,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엑스트라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앞으로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잘 안 된다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주인공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으나 어려움에 직면해서 실패를 겪는 이런 과정들은 단어는 실패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고상한 실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온전한 노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두 글자로 단언하기보다는 앞에 고상한이라는 단어를 또 붙여서 한 문장인 고상한 실패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운만 좋아서 성공했다든지 남의 덕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것은 그냥 성공 두 글자만 보고 그것에 도취되거나 부러워하기보다는 조속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한 문장, 조속한 성공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속한 성공보다는 고상한 실패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그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정말 진정한 성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실패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패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잘못된 부분만 보완하시면서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 돈 거죠. 그 한 바퀴 돌았을 때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서 내가 넘어졌고 어디가 위험하며 어떤 지점에서 내가 지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거기서 멈추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두 바퀴를 뛰어보는 겁니다. 단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한 상태로 한번 피해보기도 하고 멈춰보기도 하고 하면서 경중앙급을 조절하면서 뛰는 거죠. 그런다면 분명히 첫 번째 바퀴보다 두 번째 바퀴가 나아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퀴 때도 느꼈던 것들을 세 번째 바퀴 때 적용해서 하면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견지하시면 아마 더 멋진 성취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일이 안 되거나 실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루틴입니다. 습관이 제대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면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수단들이 부재돼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잖아요. 사업이든 영업이든 보험 조직이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로만 계속 영위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긍정적인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가 필요하죠. 운동을 하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를 통해서 처음에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지만 그것들이 나중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루틴들이 갖춰져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언제든지 채널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패라는 어떤 현상,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부분에 매몰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채널로 변환시킬 수 있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반드시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자극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자세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이해되신다고 하면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더 멋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운동장을 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제 구독자분들께서 더 현명한 분들이 되시고 지혜로운 선택과 그런 어떤 반응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